안녕하세요, 흔들리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 한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3월이었죠? 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었고 그곳에서 의미 있는 작품 한 편이 다큐멘터리 부분에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당시에 수상을 했었던 작품 무스티슬라우 체르노프라는 우크라이나 감독님이 만든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 채널에서 기회가 된다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도 리뷰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시간이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볍게 말하기 힘들다고 할까요? 하지만 꼭 해야만 하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을 다루고 있는 좋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서 선정해봤습니다. 일단 저는 이 작품을 유튜브에서 따로 구매해서 봤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스트리밍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라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스나 신문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마리우폴이라는 도시는 우크라이나의 남동부에 위치한 도네츠크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인구수는 약 43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항구 도시라고 하네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 2022년 2월 20일에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뒤로 24일부터 마리우폴의 전면적인 포격이 시작되었죠. 3월 1일부터는 러시아군이 완벽하게 그 지역을 포위하고 인정사정 없이 폭탄 세례를 퍼붓는데요. 그 상태로 크고 작은 국지전을 거치면서 약 2달간을 마리우폴이 버티게 되고 5월 20일 러시아 측에서 그 지역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했다고 최종적으로 밝히면서 지금 현재는 러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이라는 다큐멘터리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던 첫날 데이 1의 시작으로 종군 기자이자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인 체르노프가 20일이라는 기간 동안 전쟁 중이던 마리우폴에 거주하며 당시의 주민들이 겪어내야 했던 전쟁의 참상을 카메라에 가감없이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마리우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한 명 한 명 인터뷰하고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을 향해 포탄이 날아드는 당시의 상황과 체르노프 자신의 조국인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을 담아내며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당시의 긴장감과 공포 그리고 무력감을 담아내고 있죠. 감독 체르노프 자신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영상 속에서 다큐멘터리가 끝날 때까지 내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가 했던 말 중 이 영상은 보기에 고통스럽다.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봐야 한다. 라는 말이 이번 작품이 끝나고 나서도 마음에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러시아의 군인과 탱크가 마리우폴에 접근하자 다른 국내외 기자들은 안전을 위해서 모두 마리우폴을 떠난 가운데 그 지역에 남은 AP통신의 유일한 종군 기자였던 체르노프 팀은 마리우폴에 남기로 결정합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을 기자인 우리가 담아내지 않는다면 당시에 마리우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전기도, 인터넷도 끊긴 상황에서 밖으로 알릴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노력으로 세계는 러시아 군인들이 마리우폴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를 알게 되고 여론은 러시아에 더욱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이라는 다큐멘터리는 전쟁의 무서움과 민간인들이 전쟁 속에서 겪어야 하는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그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집과 각종 공공시설을 조준하고 포탄을 발사하자 그곳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죠. 설마 민간인한테까지 포탄을 발사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공원에 축구를 하러 나간 10대 아이부터 8개월 된 갓난 아이까지 병원으로 몰려들게 되고 병원의 의사들은 몰려드는 환자들로 수술실이 부족해져 하나의 수술실에서 여러 명을 수술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신의 무력감만 쌓여가죠. 그곳에 있던 당시의 체르노프 기자에게 부디 그 필름을 끊지 말고 촬영해달라고 그리고 세계에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병원의 주민들이 인산인해처럼 몰려들게 되고 자신의 아들, 딸, 그리고 가족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만 이미 그들의 몸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리우폴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지 작년 기사에서 살펴보자면 마리우폴은 첫날부터
최종적으로 함락된 5월 20일까지 86일이라는 기간 동안 러시아의 포격으로부터 버텼다고 하고 2023년 5월 18일 마리우폴 전투가 끝난 지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가디언지의 기사에 따르면 그곳에 있었던 마리우폴 주민이 말하길 10만에서 12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젤렌스키 정부가 오피셜하게 밝힌 2만 1000명의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고 하고 주민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길 친구나 내가 아는 사람 중 25%에서 30% 정도 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 포함된 영상 중에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본 장면이 있는데 러시아군이 다른 곳도 아닌 그 지역 산부인과를 폭격한 사건이 영상 중에 나오죠. 당시에 러시아군은 그 산부인과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거주하던 위장을 위한 장소라고 밝혔었는데 다큐멘터리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곳에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군인과 경찰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산부인과 지하에는 아이들과 여성들이 있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폭격을 피하기 위해 그 장소에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설마 산부인과까지 폭격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AP통신의 2022년 3월 15일 이번 다큐멘터리의 감독인 체르노프가 그 당시에 기고한 기사에 따르면 폭격을 당한 산부인과에는 3명의 임산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2명은 가출산한 딸과 살아남았지만 다른 1명은 심각한 외상을 입었고 아이는 제왕절개를 통해 살려보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임산부와 함께 사망했다고 하죠. 그럼 최근에 마리우폴은 어떤 상태일까? 러시아 측에서 발행한 뉴스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라서 안 가져왔고요. 작년에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2023년 5월 18일 가디언지에 따르면 5만여 명의 러시아 주민들이 마리우폴로 이주해 왔고 이들은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측의 선전으로부터 마리우폴을 네오나치로부터 독립시켰다고 믿는다고 하고 지금은 저 기사가 나온 지 1년 정도가 더 지난 시점이니 아마 더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마리우폴로 이주해 왔겠죠. 또한 러시아는 도시의 젊은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와 어린이집은 러시아가 제공한 커리큘럼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곳에서 우크라이나어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죠. 세뇌는 매우 강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최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나쁜 사람들이고 그들을 파시스트라고 말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한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이 이번 다큐멘터리 마리우폴에서의 20일에 담겨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과 공포를 줄 만한 다큐멘터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전쟁은 그 시대를 그리고 세대를 지우는 행위이고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상흔을 남기는 범죄로 하루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